여태까지의 생성 인공지능에서 에이전트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언어 문제를 모두 통합을 하고 목소리, 영상,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모신 분은 솔트룩스 대표시죠, 이경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AI에 대한 그 혁신, 속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우려할 정도로 빨라지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재 와 있는지 우리가 네. 좀 이해할 수 있게 네. 쉽게.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뭔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우리 변곡점이란 말은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뭔가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변곡점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경영, 경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변곡점은 완전히 새롭게 돈 버는 방식이 나올 때 야, 이건 이제 뭔가 변곡점이 왔다고 보는 거죠. 네. 닷컴 버블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나 구글이 키워드 검색을 팔아가지고선 또 경매 붙여서 광고 시장을 완전히 재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 마찬가지로 앱스토어라는 게 나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와 돈 버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이제 그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 화면 중에서 오늘 주제인 생성 인공지능 모먼트라고 얘기하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X축을 보시면 연도고 세로축은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예요. 이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빨라지고 있다가 뇌 크기의 성장이 굉장히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뇌 크기가 빠르게 증가되는데요.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죠. 그래서 얼뜻 보면 과거 우리 알파고 만들고 뭐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오고 나서 뇌 크기가 2배 이상 빠르게 기울기가 높아지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 인공지능의 모먼트, 변화의 순간이나 변곡점은 언제였냐? 바로 그때였던 거죠.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세로축이 1, 2, 3, 4로 증가되지 않고 일십, 백, 천만, 10만 이렇게 10배씩 증가해요. 이런 스케일을 우리는 로그 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아까 정말 인공지능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울기가 지금 얼뜻 보시면 2배 정도 빨라진 걸로 보이는데 2배가 아니라 10의 2승만큼 빨라진 겁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00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에 있는 넘버 오브 파라미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공지능 뇌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뇌가 빨리 커지고 있냐, 얼마나 빨리 똑똑해지고 있냐 보면 되는데 1년에 100배만큼 똑똑해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00배요? 네, 1년에 100배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과거 인공지능하고 현재 인공지능,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은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변곡점이, 조그만 변곡점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뭔가 줄기가 나와 있죠. 이 빨간색의 줄기는 인공지능이 이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어서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 말고 작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얘네들이 협력을 해서 더 똑똑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왜냐면 큰 인공지능 뇌 하나 만드는 건 돈이 뭐 수조 원 이상이 들거든요. 운영비용까지 포함하면. 근데 조그만 인공지능 하나 만드는 거는 수십억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10개가를 만들어서 상호 협력을 하도록 했더니 수조 원 들인 인공지능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더라. 그게 바로 한 몇 달 전에 딥시크가 보여줬었던 거고, 사실은 그 미래는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라는 형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AI 기술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공지능 변화의 발전은 여태까지의 생성 인공지능에서 에이전트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성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잠깐 좀 봐보면요. 생성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끝단에 와 있는 게 멀티모달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말도 하고 말도 알아듣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를 사람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몇 년 전에 제가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학회 발표하는 날에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을 출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공지능에 제 사진 한 장을 주고 제 목소리 1분치를 주고 제가 원래 발표했던 파워포인트를 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제 강연을 만들어서 스트리밍까지 해주는 거예요. 예,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엑소브레인 이세구 과제는 대규모 텍스트 정보를 웹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니라 제 사진 한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목소리도 AI가 만들어낸 예, 거고요. 목소리도요. 제 목소리 1분만 주면 이런 걸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 대신에 인공지능이 40분짜리 강연을 한 거거든요. 원고는 주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그냥 줬어요. 원고도 안 줬어요. 그냥 파워포인트만 주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언어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이면 영어를 배우는데 막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말을 텍스트로 가져오면 그 텍스트를 모두 벡터 데이터로 변환해서 한꺼번에 배워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 중국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등을 배울 때 각각의 문법하고 각각의 단어를 배우질 않아요. 인공지능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인류의 언어를 몽땅 다 배워버립니다. 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언어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이 서비스는 플루닛이라는 서비스인데 그 플루닛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일종의 영상을 생성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보면 한국 여성을 생성하고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이 보면은 미국 여성을 생성을 하고 미국말로 얘기를 해요. 내가 위치에 따라. 네, 위치나 내가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스페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스페인 여성을 생성을 해갖고 스페인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생성 AI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언어 문제를 모두 통합을 하고 목소리, 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에 이르는 것까지를 모두 다 통합해서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런 수준으로 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모달리티 하나가 글을 읽는다, 이게 모달리티 하나이고요. 글을 쓴다가 하나고 음악을 듣는다가 하나고 음악을 작곡한다가 하나, 이런 모달리티가 엄청 많은 거죠.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한 여러 서비스 중에 젠웨이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공짜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젠웨이브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프롬프트라는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자 네. 하나하나를 써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길게 문장을 넣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어 하나를 넣으면은 자기가 프롬프트를 스스로 생성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생성해 버려요. 예를 들면 단어 하나만 넣어도 노래도 생성하고 음악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심지어 여기 보면은 무슨 재즈 음악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이 음악도 인공지능이 생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성을 시키고 나서 생성된 것에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거나 재활용하는데 이거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생성해 버린 겁니다. 그 순식간에 영상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하고 현실과 알기 힘들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동시에 이제 생성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은 노래도 사람 수준으로 작곡을 하고요. 작곡한 것을 노래도 불러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최근에 인공지능이 작곡하고 반주도 자기 스스로 생성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노래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재미나, 그러니까 주제만 주어지면 주제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목소리도 만들어내고 노래까지 부르는 모든 것들을 해버리는 거죠. 네. 한국 노래인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노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사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주제 키워드만 키워드로. 밝고 희망차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8.15 머니톡의 위대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찬양하는 노래 해줘. 그러면 자기가 작곡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는 재즈풍으로 만들어줘. 나는 아니면 가요풍으로 만들어줘. 발라드풍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걸 알아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배경음악이나 배경 영상까지 생성을 해줘요. 이거 우리 저 PD 이거 우리 저 뭐죠? 시그널 음악 바꿔야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런 게 동시에 작곡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해버려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이제 발라드를 이제 작곡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요, 자동으로 쇼츠를 그냥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주제로 여름 휴가지를 가려고 하는데 나 쇼츠를 한번 만들어줘. 피부가 10년 젊어지는 비결을 쇼츠로 만들어줘. 그러면 피부가 10년은 젊어지는 비결. 이게 제가 그냥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은 얘가 대본을 써요. 그리고 대본뿐만 아니라 배경 이미지도 지가 생성을 해요. 네. 그리고 영상까지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 목소리까지 다 생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형태로 생성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미지도 만든데 사람하고 똑같이 또 예를 들면은 그림도 그릴 수 있대 정도를 넘어서서 영상에다가 배경음악, 노래 그리고 제 목소리를 클로닝을 해가지고서는 제 목소리 똑같아서 강연하는 데까지 이르는 걸로 생성하는 모든 것들이 종합예술로 통합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는 결합이 돼서 사람 대신에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AI로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지금 매년 100배 빨라지고 있다. 그 네. 결과치가 여기까지인데 네. 또 내년 이 시점이 되면 또 엄청 달라져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100배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는 데이터를 놓으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로 뭐 질문인 거죠. 그럼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쇼츠 같은 거다. 그러면 배경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요. 배경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대본도 작가처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조합을 해서 영상 생성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돼요. 이 프로세스 전체가 통합돼서 여러 AI가 같이 결합에 대해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AI, 배경음악을 트는 AI, 작가처럼 이 글을 쓰는 AI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결과물이나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네. 이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우리 투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 전에 딥시크 같은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작고 경제적인 AI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겠지만 또 GPU 같은 것을 고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을 했었죠. 그때 젠슨 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GPU를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네. 이제는 어떤 하나를 도달하는데 모델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모델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쇼츠 하나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도 작가가 들어와야 되죠. 또 배경음악을 누군가가 새로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어내야 되죠. 또 거기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죠. 그 쇼츠에 누구 강연하는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 촬영돼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AI가 따로따로 해서 결합, 통합을 해서 하나의 산출물을 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과거처럼 단일 업무를 양으로 늘려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업무를 여러 AI가 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바뀌고 내년도에는 100배가 아니라 질적으로 바뀌어진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겠네요. 우리 요번에 그 뭐죠? 이미지 네. 그 일본 만화풍 그 난리 이미지 하나만 났었죠. 가지고도 지금 뭐 서버량이 폭증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뭐 이 돌아가는 이 업무량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 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구글에서 열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를 했거든요. 더 이상 이제 LLM이라든지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챗GPT 같은 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에이전트 얘기를 해요. 에이전트. 인공지능 여러 개가 협업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AI 그러면 우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요. 이제 챗GPT 겨우 이제 좀 익숙해질까 하는데 예, 뭐죠? 이건 또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에이전트가 뭔가 보면 우리 오랫동안 에이전트 그러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뭐 CIA 뭐 요원도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한테 에이전트라 그러면 어떤 업무를 전문으로 해내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건 에이전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에이전시 그러면은 그 에이전시 회사나 여행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여행 에이전트라는 분들은 뭘 하냐면 여행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항공부터 해갖고 거기 여행지를 뭘 다녀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박하러 갔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항공에 딜레이가 생겨가지고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경제성 있게 달성을 해야지 수익 모델이 달성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시를 보면은 여행 에이전시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금융 에이전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 투자를 대신해 갖고 복잡한 투자 프로세스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에이전시도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전시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에이전시 안에는 에이전트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에이전트는 전문성이 있어야지 되면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위험이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인공지능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기존의 챗GPT라고 하면은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그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 학습했던 인공지능 챗GPT, 우린 이런 종류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그러는데요. 얘가 답변을 내놓게 돼요. 요게 전통적인 챗GPT 방식이죠. 근데 갑자기 퍼플렉시티라는 게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퍼플렉시티는 검색형 AI예요. 이런 걸 RAG라고 부릅니다. 그 기술적 용어로는요. 사람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한테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얘가 인간처럼 검색도 해요. 네. 그래서 검색한 결과를 사람처럼 읽고 자기가 학습했던 걸 결합해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훌륭한 답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또 해결해줘요. 챗GPT 같은 거의 문제는 학습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자주 학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검색을까지 해서 검색 결과를 사람 대신에 그 순식간에 읽어버리니까 오늘 발생했던 문제도 줄어들고 우리가 환각현상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현상이요. 그렇죠.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땐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지수가 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개 문장 중에서 7개 문장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0.5%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1000개 문장 중에서 5개 문장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아예 없어지긴 힘들어도 0.1% 미만까지 이제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나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착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인간도 착각을 합니다.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수준까지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하면서 두려웠던 게 이거 정말 맞을까? 이 환각.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잖아요. 그래서 또 교차 검증하려고 그러면 또 복잡하고 피곤하고 그러니 그냥 에이 뭐 이래 버리는데 네. 이것이 최근에 어떤 뉴스를 검색하는 이 기능 혹은 이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확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달라졌어요. 거군요. 근데 이미 그것도 1년 전 기술이에요. 아 이것도 네. 챗GPT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00배씩 빨라지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프롬프트 잘 작성하는 법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프롬프트도 인공지능이 작성해줘요. 아, 제가 단어 몇 개만 넣어주면.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를 영상 생성하는 것 따로, 또 뭐 음악 생성하는 것 따로, 뭐 이미지 생성하는 것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거조차도 인공지능이 해버리는 순간이 왔는데, 놀라운 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무렵 2년 반이죠. 뭐 3년은 안 됐으니까 2년 반 전만 하더라도 야, 얘 거짓말해서 못 쓰겠다 그랬는데, 퍼플렉시티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 봄에 나오면서 얘 거짓말 덜 하네. 그런데 그 거짓말 덜 하는 게 7%에서 0.5% 정도까지 낮아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웬만한 전문가보다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착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0.1% 수준을 목표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매년 100배씩 발전하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 수준까지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올해 들어온 건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가운데가 퍼플렉시티 같은 검색을 인공지능이 내 대신 해서 구글 검색을 해서 몇백 개의 문서를 내 대신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에이전틱 AI는 뭐냐? 그 AI 에이전트는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거나 프롬프트를 쓰면 얘가 검색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검색하는 인공지능하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왼쪽에 리즈닝하고 플래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추론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 인강처럼. 그래서 추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깊이 고민을 해요. 깊이 사고를 합니다. 이 주제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나온 결과치에 결과치를 자기가 읽어보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다시 그럼 고민해봐야겠는데,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3담론법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답을 찾으려면은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에다가 이런 부분을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를 넣고 그거를 또 자기가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한다면 자료 수집한 거를 논리적으로 자기가 고민한 결과를 결합해서 검증까지 갖춰요. 그리고 나서 플래닝을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진 가장 고유한 건데 이제 계획을 세워요. 동물들은 계획이라는 걸 잘 못 세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 이걸로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리포트를 어떤 논리 구조로 리포트를 써서 결론에 도달하면 될까 하는 걸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계획 세운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떨 때는 챗GPT처럼 텍스트지만 어떤 때는 영상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떨 때는 가상인간을 아까 저 같은 가상인간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집에 불을 켜기도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하고 로봇을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젠슨 황이 얘기할 때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는 물리적 AI가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에이전틱 AI가 와야지 그게 미래 비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그 결과물들은 이제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스트리밍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로 움직이기도 하고 로봇도 움직이기로 하는 형태로 해서 액션, 디시전 메이킹에서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전에가 우리 로버 어드바이저니 뭐니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도 AI가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인공지능이.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의 AI 에이전트가 되고요. 얘는 또 다른 AI 에이전트하고 협력을 해요. 네. 야, 나는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문성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 2차 전지가 자동차 외에 로봇이나 물리 환경의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된대. 그리고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거에 전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전문가는 누구야? 그러면 다른 AI 전문가하고 둘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 전망을 할지를 고민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LM이나 에이전트 하나가 다른 도구하고 에이전트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끼리가 이렇게 싱글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도 하고 똑똑한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를 부려먹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마치 조직 같은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 세상인 거고 이게 아마 챗GPT보다 10배 놀라운 세상을 향후 5년간 만들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이제는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세상이 올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속도로 빨리 오고 있다. 이렇게 100배요. 봐야겠네요. 100배요. 100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미 변화가 시작된 마켓이 어디냐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에이전틱 AI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인간 수준하고 유사하지만 비용은 10분의 1인데요. 속도는 100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기 뭐죠?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고정관념이라든가 아니면 기대, 희망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그렇죠. 데이터로만 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주 그냥 칼같이. 칼같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말로만 해왔던 우리 직업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직업 중에서도 가장 지적인 직업부터가 지금 날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재작년에 AWS라는 데에서 불려가서 강연을 제가 했었는데 그게 미국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큰 행사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그 바로 제 전에 맥킨제 부사장이 강연을 했어요. 네. 그때 생성 AI나 에이전틱 AI가 바꿀 세상에서 직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네. 그리고 커스터머 오퍼레이션인데 콜센터나 컨택센터.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R&D 직종. 이 직종이 뭐죠? 모두 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노동이 필요한 그렇죠. 것들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마케팅, 세일즈도 있고요. 네. 이 직업이 모두 다 AI에 의해서 다 흔들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장이 그러냐? 금융, 제약, 교육, 통신, 헬스케어, 보험 이 시장. 사실은 그 중에서 많은 시장이 투자 시장들이에요. 네. 이 시장에 임팩트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2,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절에 개발자가 부족해서 개발자들 직장 한 2번만 옮기면 연봉이 2배씩 올라가 있고 그랬거든요. 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강남역, 우리나라도 강남역하고 저 판교에 가면 이제 개발자가 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개발자 월급이 제일 높은 직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고가 걱정돼서 이제는 노조, 복수 노조가 생기고 있어요. 아, 이제 적당히 좀 타협하자. 예.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재작년도에 구글의 소프트웨어의 25%가 AI가 만들었어요. 아, 놀라운 속도네요. 작년도가 35% 이상을 AI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트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사 기관에서는요. 2030년까지 개발자들의 80%가 잡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데.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흐리게 나왔는데 2023년에 미국에서 해고된 직종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가 20%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1등 국가잖아요. 네. 1등 국가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일 많이 해고됐어요. 야. 20만 명 이상이 해고됐고요. 지난주에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로 제일 유명한 회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6천 명을 개발자를 해고를 했어요. 아, 구글이 3천 명 해고했어요. 등등해서 작년 일주일 동안 10,000명이 해고됩니다. 미국에서 개발자만. 야, 이게 현실로 점점 와닿는 얘기네요. 완전히 와닿은 거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비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고객 서비스 부분입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아 고객님 휴대폰 바뀔 때 안 되셨어요 하는 거 다 사람이 하잖아요. AI로 전체가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에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 시장이 5년 만에 10배가 성장이 됩니다. 네. 이 시장도 엄청 커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가 되죠? 콜센터에서 근무하거나 아웃바운드를 하거나 AS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미 지켜보는 게 서울엔 그래도 좀 덜한데요. 서울 외곽만 나가면 식당에서 이제 로봇 이 음식 배달하는 식당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 진짜 제가 어저께 네. 식당을 갔는데 좀 큰 식당이었는데 왜 뷔페 식당 네. 접시가 쌓여있는데 예전에 뭐 와가지고 사람이 치워줬잖아요. 줬죠. 그냥
호출을 누르니까 로봇이 쭉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접시 이렇게 세우는 놓고 그럼 가고. 음식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지방 쪽으로 가면요. 서울 쪽은 좀 덜한데 사람이 많으니까 3, 4개 중에 하나가 로봇이 들어와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식기를 챙겨가요. 네. 그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죠. 단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어떠냐? 낮지 않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 일을 하기가 싫고 급여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힘들고. 그런데 그 급여조차도 증가되고 있으니까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채용을 해서는 이익을 내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점점. 그게 바로 컬센터, 컨택센터도 비슷해요. 이게 코스트센터에서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더 그 비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최저임금이 증가되면서 증가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콜센터 상담원 2년 전이거든요. 해고 통지서입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승계할 건지 하루빨리 보라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올해 콜센터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까지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게 그렇죠. 이게 이미 1년 반 전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 중에 다이캐스트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책임도 큰 게 다이캐스트가 공급한 AI 콜센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대신 많은 일들에서 20%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근데 이 은행은 다행인 게 이분들을 해고하는 대신에 직무 재교육을 해서 재구성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인력 거꾼이 없어지고 한 것처럼 30년 후에 택시 기사님들이 직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반드시 택시를 대체하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자율주행 택시 사용률이 거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겠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직업이 없어지는 것 대신에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다른 직무를 맡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난리 난 게 또 변호사들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그 엄청난 비용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챗GPT로 그 얻어낸 정보와 그쪽에서 몇백을 주고 얻은 변호사 이거를 비교를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법적으로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챗GPT가 책임을 지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직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 친구하고 변리사 친구들이 많거든요. 변호사, 변리사가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도 몰래 써요. 미국도 큰 거 2개 난 게 엄청 큰 로펌에서 항소하고 소송하는데 자기네 급하니까 비용 아끼려고 챗GPT로 써서 냈다 그게 걸려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몇 달 전에. 아, 이미 변호사, 변리사들이 챗GPT를 뒤에서 몰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찔릴 거예요. 자료 찾고 요약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 너무 빠르죠. 그 다음에 송장을 작성을 한다든지 근거 자료 만들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쓰는 거죠. 아니 그 계약서도 만들어 달래니까 계약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화면 본 것처럼 법률 시장에서도 변호사님들이 제일 걱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변호사 따기 어렵고 그리고 라이센스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루틴해요. 조사하고 법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소장을 보내든지 간에 또 예를 들면은 뭐 자문한다 그러면 자문하기 위한 문서 작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생성 AI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시장이 엄청 빨리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5년 내에 전체 법률 산업 업무의 44%가 에이전트로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비용은 이미 30% 이상이 줄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임팩트가 이미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저희 회사만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법률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관련된 학습을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10배 이상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예를 들면 논리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판례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법률까지 찾아줘 가지고서는 전체 답변까지 만들어주고요. 심지어는 논리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추론까지 해서 그 답변까지 몽땅 다 해주는 형태가 되죠.
이런 게 놀라운 형태로 변호사님도 놀랄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판결까지도 일일이 다 찾아요. 네. 이거 사람이 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이제 급기야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가장 고귀한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 그게 R&D하고 연구조사하는 것들이거든요. 머리를 써갖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그러게요. 신약 개발하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네. 그 뭐 원체 얘기했었으니까. 신약 개발은 향후 10년 후에는 인공지능 외에는 사람은 신약 개발하기 힘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신약 개발 자체가 이제는 화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생물학적 그리고 우리 유전체적인 것이 결합이 돼서 완전히 개인화될 그래야지 암이 정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갈 때 반드시 AI가 결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AI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언급해 왔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그게 법적으로 그거를 기반을 만든 때가 언제냐? 그게 놀랍게도 오바마 대통령 때예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제화를 시키고 오바마의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데이터를 다 통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 데이터를 막대하게 축적을 해서 그 기반에서 신약을 만들어낼 준비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들이 다 개별 병원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이 데이터를 통합할 방법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봤자 수십억 명 대 뭐 5천만 명이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될 만한 데이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전 과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언급하셨던 그 딥시크 같은 경우 가장 그 초소형 경량화 뭐 뭔가 하여튼 잘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서비스들을 감당하기에는 작다. 아니면은 뭐 네. 그 칩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요, 딥시크 같은 애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협력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면서도 그게 미국에 있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에도 임팩트를 준 거예요. 네. 그들은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가장 앞서가니까 우리가 빨리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에이전트 AI가 더 빨라진 겁니다. 네. 더 빨라진 이유는 이제는 큰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조그만 인공지능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서로 협력해서 결과물을 내놓게 되니까 인간 수준의 결과물을 빨리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젠슨 황은 너무 행복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챗GPT 하나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니까 GPU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협력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이제는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멈추는 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 사례가 바로 연구개발하는 R&D 쪽이 됩니다.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경쟁자 분석을 한다든지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투자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리서치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권사에 보면은 리서처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고요. 이분들이 시장 조사하고 기업 분석도 해가지고서 기업 리포트를 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지적 노동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도 AI가 완전히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딥 리서치라는 영역인데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딥 리서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조사한다 그러면은 구글에다 검색도 하게 되고요. 뭐 증권사에 들어가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보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도 해요. 정리한 거를 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 저를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도 하고 다양한 협업 도구들을 결합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동시에 업무를 보게 됩니다. 네. 이거를 AI 에이전트 하나가 여러 에이전트, 10개 에이전트가 협업해서 몽땅 다 한꺼번에 이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면은 한 달씩 걸릴 거를 5분 만에 끝내버리게 됩니다. 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딥 리서치라고 하고 R&D 분야나 시장 조사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투자 분석하는 데에 사용이 돼요. 이건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구버라는 서비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상용 서비스는 제가 한번 굉장히 재밌고 어려운 거를 딥 리서치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딥 리서치라는 게 있고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투자 시장, 특히 채권과 주식 투자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분석해줘. 특히 이재명 씨와 김문수 씨가 각각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시장 변화와 미국의 트럼프 관세와 길어요. 제가 별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관세와 예를 들면 무역, 환율까지 고려해서 분석해줘. 마지막으로 8.15 머니톡의 대표님께서 초청할 전문가와 관련 투자 주제도 대통령 선거에 따라 결정해줘. 이거 말도 안 돼 보이죠, 이런 게요. 근데 그러게 우리 챗GPT 보통 한 2문장 정도 네. 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나요? 최적화 그렇죠.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도 주제를 3가지는 너 대통령 선거 되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바뀌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관세 문제하고 이것도 고려해서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제가 또 넣은 거예요. 8.15 머니톡에 그래서 뭘 어떻게 어떤 주제로 해야 돼 이제 라고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딥 리서치예요. 구버라는 서비스에 그 딥 리서치를 부르면 얘가 이제부터 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네. 다방면으로 생각해요. 이게 오늘까지의 뉴스까지도 검색을 하나요? 오늘 뉴스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부터 추론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해요. 추론까지도.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식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지식을 찾았어요. 자기가 학습한 거 외에. 그리고 나서 질문도 확대. 이재명, 김문수 대통령 한국 투자 시장 미치는 영향 뭐냐? 트란스 관세는 어떤 영향이 어떤 미치냐? 대통령 선거 때 유망 주식 종목은 뭐야? 미국의 트럼프 관세 환율에 미국 영향을 미쳐 8.15 머니톡 대표님 초청할 전문가 투자자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나? 자기가 이 세부 주제를 또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세부 주제별로 광범위하게 문서 수집하는 에이전트나 도구를 또 불러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수집이 완료됐는데 이게 103개나 그새 다 읽은 거예요. 그 103개를 읽어서 뭐가 중요한지 보니까 25개 문서가 타당하다고 본 거예요. 103개를 이미 다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요. 먼저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질문은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 관세 확률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8.15 머니톡에 전문가 초청하고 투자 주제 뭐를 해야 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살펴보면 자료 2번이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인데 환율 변동인 거고 자료 16, 17, 19 몇몇 번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인 거고 선거 전국하고 투자 관련된 건 34, 36, 36번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전문가 초청 주제니까 49번 유튜브 채널 8.15 머니톡을 언급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이래 하는데 내용을 반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다는 걸 판단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보 갖고는 안 되겠어. 추가 질문을 해갖고 추가적인 정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또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질문이 요청하는 정보를 핵심 파악을 해서 두 사람이 대통령에서 채권 주식시장에 깊게 들어가야 돼. 아까 채권 주식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뭘 해야 되고 8.15 머니터 대표님 초청할 주제가 이 주제하고 맞물려 있어야 돼요. 대선과 채권 투자하고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대, 가계부채 경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중심에 신재생 에너지에 종목을 했고 노동시장 안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노동시장 안정에 대해서 경제복이 뭐할 수가 있고요. 트럼프 관세는 어쩌고 환율 변동성에 해당이 되는 게 강조된 트럼프 관세에 민감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 당선이 되어 있을 때 하고 김문수 씨가 당선이 됐을 때 같이 하냐를 보는 거예요. 또 8.15 머니터의 대표님이 초청할 전문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한대요. 이재명 후보 당선이 됐으면 재생에너지 내수경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 수혜 종목을 심층 분석하시고요. 김문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노동시장 안정 전략을 전문가에서 경제학자를 초빙하고 건설업 투자 기회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ESG 신재생에너지 이재명 후보, 김문수는 인프라 투자하고 지역 활성화 같은 것들을 늘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얘가 추론을 하고 자료조사한 걸 갖고
분석된 내용을 자기 혼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 그치? 우리 정리 요약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 100개까지 한 거 있고 자기가 또 추론하고 생각한 걸 읽고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질문과 선별된 문서를 토대로 어떤 구조로 답변할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거예요. 먼저 초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요구되는 핵심 내용을 정확히 짚어내자. 이게 이제 계획 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다른 걸 하고 둘이 어떤 거에 강점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각의 우리 대표님이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지 목차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차를 설계했어요. 네. 거시경제 맥락에서 대선 리스크는 뭐가 있고, 그리고 환율과 트럼프 관세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고, 그리고 8.15 머니톡 대표님이 초청할 전문가의 투자 주제는 뭐가 있고, 그 각각 투자 주제에 대한 이제 목차를 끝낸 거예요. 네. 이 목차 끝내는 게 이제 계획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쫙 밀어버리고 이제부터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론한다라는 게 결국 프로세스가 추가적인 질문을 자꾸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하면서 정리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또 검증을 해요. 이거 맞아? 그리고 다른 자료로 갖고 이거 진짜 맞는 거하고 검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거시경제 맥락에서 본 대선 리스크, 트럼프 관세 충격과 환율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 시장과 환율과 대선 정국을 몽땅 묶어서 엄청난 보고서를 지가 혼자 쓴 거예요. 네. 지금 아직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보고서를 보면 A4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자기가 써나가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걸 앞에 이규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해서 요약도 하고 맨 끝에 결론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책기조가 수혜 업종, 그리고 김문수 정책기조가 수혜 업종, 참고 문서까지도 자기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 밑에 보시면요. 얘한테 당신 이거 봐야 될 거라고 일일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저한테 보여줘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여기 보시는 수백 개의 문서를 AI가 조사하고 몽땅 다 읽은 거예요. 이 몽땅 다 읽고 그거를 추론하고 또 추가 질문하고 답변을 만들고요. 심지어 이 안에는 인공지능 스스로가 만든 보고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든 보고서거든요. 예. 인공지능이 만든 보고서를 자기 스스로가 또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갖고 지금 종합 결론 및 투자 전략까지 이제 나와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놀라운 것은요, 8.15 머니톡 대표님 초청할 전문가까지도 선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 당선 시나 김문수 님이 됐을 때, 그리고 투자 전략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검색도 하고 자기가 자료도 정리를 해서 이 밑에 보시면은 사람처럼 자료도 정리해줘요. 참고 자료를. 그리고 또 챗GPT 같은 걸 여러 개를 통합해서 사용하고 문서 작성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에이전트 AI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에이전트 AI에 해당이 되는 이것들, 그러니까 추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걸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와 여러 인공지능이 협업을 해서 결과물까지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뭘 붙일 수 있냐면, 그럼 네가 알아서 초청 이메일 보내. 그리고 네가 알아서 내가 계좌 줄 테니까 투자도 해.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요 밑에 있는 액션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한 내년 정도면 여기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 주 액션까지? 다음 주에 이미 그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요? 구글에서 지난주 발표한 게 이걸 올해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들 구글이 요새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알파벳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결국 챗GPT가 현재는 최고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구글이 결국은 이 AI, LLM 이쪽도 구글이 장악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양대 산맥이에요.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시던지 간에 대한민국이 생존해야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양쪽 다 대선 주자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넣으셨어요. 네. AI에 대한 어떤 산업 육성 뭐 이게 다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단 LLM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요. 그래서
그 하다못해 H백 혹은 뭐 그 이상 버전 뭔가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예산 수립을 정부에서 했고요. 네. 일단 현재 10,000대에서 15,000대를 정부 돈으로 사오는 걸 협상하라 지지난 중가에 정부에서 갔습니다. 미국으로 엔비디아에 그래요? 출장. 예. 어디 저 SK 회장님 모시고 같이 가면 좀 잘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삼성도 같이 가고 해야죠.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100배 빨라지고 있다. 이게 진짜 딱 체감이 되네요. 네, 그 맞습니다.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아차하면 금방 도태되겠는데요. 오히려 거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엄청난 성각자분들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I 학자분이 계십니다. 지금 버클리 대학의 석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제가 한국에 초청해서 제가 좌담회를 할 때였어요. 네. 제가 사회를 보는데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미래에 사람만큼 뛰어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오히려 몸으로 하는 일을 인간이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 가면 배관 수리공이 있어요. 플러머라고. 이분이 엄청나게 연봉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넓고 시골집이 많고 아파트 같은 게 없잖아요. 그 시골집에서 한번 부르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요. 오면은 벤츠나 BMW 몰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 예. 그리고 데이터가 많고 정보가 많고 지적 노동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들은 AI가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데이터가 없는 것, 매번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몸이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네. 그래서 피지컬 AI까지 바라보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네. 진짜 에이전트 세상. 네. AI 에이전트. 오늘 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이것 때문에 벌어지게 될지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소프트웨어 킬러 앱이 좀 나온다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2차 그 AI 붐이 또 열풍이 또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세상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바꾸는지 혹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변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 같네요, 지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닷컴 버블 있을 때도요. 네이버가 성장을 하고 결정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3년 걸렸습니다. 구글하고 네이버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해서 애플에서 내놨을 때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긴장감을 갖고 미친 듯이 쫓아갔거든요. 그 3년 걸렸습니다. 네. 그걸 쫓아오지 못했었던 노키아, 모토로라 다 망했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확대되고 서비스가 그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향후 3년 안에 승패가 갈려지겠죠.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잖아요. 네. 활용도 하고요. 그런데 각 기업이나 각 개인한테 보면 개인의 삶을 바꾼 적이 있나요?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나 인터넷 나왔을 때처럼 우리 삶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네. 그게 챗GPT의 한계였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그걸 바꿀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하는 방식, 그리고 노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세상이죠. 장표를 제가 어쩌면 마지막 장표를 하나 네. 준비했는데요. 여기 우리 그 파레로 머니톡 보시는 분들은 되게 지적 수준도 높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이 한계 비용이라는 용어를 아실 것 같아요. 한계 비용은 경영에서 마지널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물건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를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10대를 생산을 하던 기업이 10,000대를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추가 한 대 생산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든요. 네.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델도 마찬가지로 해서 재고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한계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했던 기업입니다. 아까 저를 갖고 만든 그 강의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공짜거든요. 그래요? 그 영상 40분짜리 만드는 게
아, 40분은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5분 만드는 건 공짜더라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그 회사 하나가 영상을 30만 개를 만들었대요. 네. 사용자가 엄청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한 사람은 600억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600억 원이 영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를 추가 생성하려면은 PD님 붙여야 되죠. 영상 편집하는 편집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AI로 다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600억 원 시장이 아예 없어졌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600억 원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제가 시작할 때 오늘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능적으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네. 에이전트 AI로 비즈니스가 되면서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도 또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